자,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열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상황과 강화된 강원도의 특별 방역 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함께 이 내용을 짚어봅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강원도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1명이었습니다. 예. 국장님 요즘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우선 오늘 그 7시 기준으로 해서 9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도내 총 확진자는 9,420명입니다. 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105명을 해서 목요일은 143명이 네. 발생하고 평균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뭐 확진자 증가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고 특히 그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담병원 그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도 71.2%에 이르고 중환자 병상이 저희가 도내 36개 병상이 있는데 네.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까지 도내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거는 없는데 네. 지리적으로 저희가 수도권과 가깝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동이 많은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으로부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께서 또 도내 확보되는 이 병상의 가동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선 중환자 병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화 상태고 네. 감염병 전담병원 그 병원 같은 경우도 82.8%가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 뭐 가동률이 한 60% 돼서 좀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그 전담병원 병상이 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한 23개 병상을 오늘까지 했고 네. 내일은 76병상을 좀 추가로 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중환자 병상이 저희가 좀 급한데 이 중환자 병상을 12월 3일까지는 6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을 194병상까지 확충해서 총 네. 739병상을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도 한 381병상이 있는데 오늘 118병상을 추가로 해서 499병상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 추가 병상 확보에 계속해서 주력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병원이 아닌 집에서 적절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네. 우선 재택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떠냐면 입원 요인이 있는 자, 네. 그다음에 감염에 취약한 그 주거 환경, 네. 그다음에 소아라든지 장애, 70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자하고 공동 격리가 좀 불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재택 치료 대상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의 그 임상적 소견에 의해서 이제 네. 재택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재택 치료가 결정이 되면은 하루에 2회 정도 건강 모니터링을 좀 실시하고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재택 치료 중에 대면 진료가 필요하실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해서 재택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다 제공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댁에서 치료하는 건 아니네요. 예, 댁에서 그렇습니다. 치료가 예. 가능한 분만 예, 재택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거리두기 또한 강화됐는데요. 도내도 마찬가지죠.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그 특별 방역 대책 후속 네. 조치에 따라서 이 사적 모임 제한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명,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8명으로 사적 모임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그 개인 간의 접촉을 좀 최소화해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고 이 유행상에 따라서 아마 기간이 좀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 패스 또한 적용 대상 또 내용도 달라지고 강화되는데요. 예. 어떻게 됩니까? 우선 기존에는 그 방역 패스를 좀 유흥 시설에 좀 적용을 했었는데 네. 방역 그 패스를 좀 강화하는 입장에서 식당하고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들 이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그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네. 방역 패스를 좀 강화하고 특히 식당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저희가 이제 8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접종, 예방접종은 안 하신 분들은 기존에는 뭐 4사람까지 가능했었는데 방역 패스를 강화하면서 한 사람만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그 급격하게 그 빨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2일까지 좀 계도 기간을 둬 가지고 이제 좀 정착을 좀 시키려고. 그다음에 결혼식장이라든지 그 장례식장 이런데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출입 관리가 사실 용이하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을 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 적용할 때에는 전자 출입 명부를 좀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학부모들 또 뭐 걱정이 큰데 이분들께 먼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학부모님들의 그 방역의 그 예방 접종에 대한 그 우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역을 하면서 있어서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18세 이하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접종 안 한 것보다 이득이 많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예방 접종에 대한 그 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그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8세 미만에 대한 그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자제분들한테 그 예방 접종 순서가 되면은 동의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예방에 좀 임해주실 것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 알고 계시지만 자녀의 건강 그리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동주 국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